아이는 내가 기억하는 오디세우스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내 안에는 그의 1000가지 교활한 음모와 시련이 오디세우스에게 들었던 그대로 생생했다. 그런데 텔레고노스에게 이야기를 옮기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머뭇거리고 내용을 누락하고 고치게 되는 것이다. 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보다 더 심한 짓도 할 수 있었다.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가 했던 물론 훌륭한 점도 있겠지만 비열하고 잔인하고 나약함까지 있었던 걸 알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오디세우스를 신격화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그건 마치 이제 음유 시인들이나 할 법한 그런 미화, 조작에 대한 거죠. 조작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들으면서 텔레고노스는 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키르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민낯을 보지 못하게 아이의 얼굴에 베일을 덮었다. 그의 역사를 대담한 색상으로 칠했고 아이는 내 작품과 사랑에 빠졌다. 그의 역사라고 하는 건 오디세우스의 역사겠죠. 그리고 내 작품 역시 채색해낸 화려한 오디세우스란 이야기입니다. 텔레고노스는 아버지를 이제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보고 싶다고 보채요. 결국 이기진 못하고 무기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고향인 이타케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거기서 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의 포기하고 보낸 건데 예상과 달리 너무 일찍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이. 근데 이제 더 신경 쓰였던 건 너무 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텔레고노스가 이타케에 가서 마주한 아버지 오디세우스는 자기 환상 속에 있는 그런 영웅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제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자신의 가족마저 믿지 못하는 괴팍한 노인이 되어 있던 거예요. 때문에 이제 텔레고노스를 이렇게 보고 그 혈육의 반가움을 느끼는 것 대신에 그를 침입자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몸싸움을 벌이다가 오디세우스는 이제 텔레고노스 들고 있던 그냥 창에 스스로 찔려서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예언이 그대로 된 거죠. 예전에 아테나가 키르케에게 예언했던 텔레고노스가 죽지 않으면 비극이 일어날 거다 했죠. 그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육지에서 바다 위에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키르케는 이제 그거를 바다 어딘가에서 파산하고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 폼에서 죽었다는 건데요. 이 운명은 그런 거죠. 오디세우스가 찔려 죽은 무기가 바로 심해의 괴물 트리곤의 꼬리였다는 거죠. 예언이 집행된 겁니다. 아들 텔레고노스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디세우스가 죽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역시 예언대로 된 겁니다. 키르케는 이제 운명의 여신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예언에 반항할수록 그 예언은 더욱 단단히 숨통을 조인다.